자, 극한 형태 몇 가지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수형. 이게 어떻게 풀어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n분의 c, n제곱분의 c는 0이기 때문에 그렇다.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수형을 풀 때의 빠른 풀이가 뭡니까? 차수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분자가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가 크면 무조건 0이고 같으면 최고차 개수 B를 구하라. 조금 전에 풀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 규칙에 안 들어맞는 게 있었어요. 왜 로고 들어가는 거였죠. 그럼 거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형이 있었죠. 지수형 풀이 방법은 분모 중에서 미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라.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리미트 R의 n승은 0이다. 단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됐나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잘 봐요. 5의 n승 더하기 4의 n승 분의 5의 n 플러스 2승 1승 해가서 분모를 미수를 숫자로 주는 경우에는 어느 게 더 큰지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분의 A의 n 플러스 1승 B의 n 플러스 1승에서 A, B를 케이스 분류하게끔 하는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형 미수 비교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5의 n승 더하기 4의 n승 전체의 n분의 1승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 먼저 찾아요. 이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둘 다 문자로 주죠. 어떻게 문자로 줍니까? 리미트 여기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n분의 1승 해서 얘가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형이 있었죠. 어떻게 풀어라? 무한대 분의 무한대형으로 고쳐라. 됐나요? 고치는 방법 유리화죠.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분자 유리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죠? 루트 n 제곱 뭐뭐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분자 분모를 동시에 유리화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은 루트가 두 개 나오는 게 있었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 흐름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극한 형태 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머릿속에 순서가 안 잡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그 순서는 외우세요. 문제 패턴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몇 번? 4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극한의 사칙연산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쌤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수열의 극한 하게 되면은 제일 앞에 기초 개념은 필요 없고 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해갖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까지 머릿속에 흐름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안 잡으면은 극한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네. 두 번,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극한의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인데 여기 보면은 극한의 사칙연산 법칙, 사칙연산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라는 거 있죠. 두 개를 더했습니다. 얘를 풀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 시그마는 되었어요. 시그마는 이렇게 두 개 풀 수 있다 없다. 플러스 풀 수 있었죠. 그죠?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리미트 n이 다시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똑같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 이렇게 마이너스를 다시 풀어 쓸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시그마도 마이너스는 가능했죠. 시그마에서 뭐가 안 되었어요?
곱하기가 안 되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얘를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극한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은 곱하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누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프로치할 때 an 나누기 bn 하는 이거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해서 리미트 an 밑에 무한대 생각하자. bn 이렇게 쓸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극한 계산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이 사실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극한의 사칙 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 연산이 모두가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 머리에 담습니다. 분명히 오늘 어렵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한번 봅시다. 여기 예를 하나 드는데 an이 n이고요. bn이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요 얘는 외웁니다. 반드시 외웁니다. 이거. 외울 거 앞으로 많아요. 1학년 과정보다 외울 게 조금 더 많아요. 대신에 헷갈리지는 않아요. 제대로 설명만 들으면. 자, 이거를 가지고서 장난을 쳐보자. 지금 이제 다른 거 첫 번째 계산이요. 리미트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얘는요.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맞죠? 그러므로 이므로 리미트 n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하는 얘는 리미트 n 곱하기 리미트 n분의 1이 돼요. 돼요? 그런데 요것하고 이것하고 따져보면은 앞에 거의 극한은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그죠? 뒤에 거는 0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0. 그래.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있잖아요. n 곱하기 n분의 1인데 나는 여기서 이 극한 규칙을 안 쓰고 바로 약분을 해보겠다. 약분 되죠?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이게 리미트 1이잖아요. 그죠? 리미트 1이니까 1이겠죠?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맞는 풀이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다, 2번이다. 1번은 참고로 위에 있는 공식을 썼습니다. 2학년 수학은요, 이런 현상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지고, 정신 차리면은 1학년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위에 게 맞다, 아래 게 틀렸다. 말을 잘 못했나? 위에 게 맞다, 밑에 게 맞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왜?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헷갈려라 라고 내가 오늘 저녁마다 100일 기도 들어가요. 대답해라. 위에 게 맞다, 밑에 게 맞다. 자, 위에 거 손들어라. 밑에 거 손들어라. 아, 손 안 든 놈들은 제발 틀리소서. 내가 오늘 100일 기도 들어간다 했다. 얘가 틀렸고요. 얘가 맞는 계산. 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이런 측면이 되게 강하다 했죠. 여기가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이 이런 측면이 되게 강해요. 분명히 이 사칙 연산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칙 연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얘가 틀렸나?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극한의 사칙 연산은 모두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두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외우세요. 사칙연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칙연산을 쓸 수 있냐 없냐도 이제는 판단을 해야 돼요. 중학교는 뭡니까? 사칙연산이라면 걔는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는 어떤 경우에는 사칙연산을 쓸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쓸 수 있고가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문제에서는 그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자, 위에 풀이는 왜 틀렸습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발산하죠. 발산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갈라줄 수 없다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어요?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잘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봐. 극한의 사칙 연산은 모두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극한의 사칙 연산은 모두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수렴 여부를 모르는 또는 발산하는 일반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논리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논리 안 따라오면 헷갈려 버립니다.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그럼 수렴 안 할 때는 어찌 하는데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수렴할 때만 가능한데 수렴 안 할 때는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었어요? 네. 수렴 안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이거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치환해라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외우세요. 빨간색은 얘는 치환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 보세요? 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개념이.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간다?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를 들어갑니다.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어프로치할 때 an이 얘가 알파예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 빼기 bn이 얘가 0이에요. 0일 때 리미트 bn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봅니다. 풀이 두 개 다 완벽하게 익히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외우세요. 쌤도 외워서 적으세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음 중 맞는 것은 기억에 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기억에 이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풀이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봐. 사진 영상은 모두 수렴할 때 가능하다. 네. 수렴할 때 가능하다. 네. 수렴 여부를 모르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치환해라 이거였죠, 그죠? 네. 이게 수렴하는 게 있어요. 네. 수렴하는 거 있나요? AN 수렴하는 알파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잘 봐요. 잘 본다. 첫 번째 풀입니다. 이거 맞죠? 리미트 AN과 리미트 AN 빼기 BN이 모두 수렴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거 전체가 0에 수렴하고 있잖아.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이때의 수렴함으로 그러므로 이거 두 개를 사칙연산을 해가지고 사칙연산을 해서 리미트 bn 만들어낼 수 있니 없니? 있어요. 만들 수 있니 이거예요. 이게 사칙연산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빼면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게 생각해야 되는 방향이고 풀이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bn이라고 하는 이만은 리미트 an에서 리미트 an 빼기 bn 이렇게 빼도 돼요. 왜? 이거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개는 무조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단 말이다. 네. 그러면은 앞에 이게 얼마였어? 알파. 알파. 뒤에 거 얼마였어? 0이었죠? 얘가 알파입니다. 됐나요? 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얘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거 잘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풀이는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BN의 수렴 여부를 모르죠. 네.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요 B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몰라. 네. 그럼 뭐 하라 그랬습니까? 치환. 치환하라 그랬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AN 빼기 BN을 CN으로 치환을 합니다. 네. 그죠?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환을 해요.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구하는 게 BN 구한다 아이가 그죠? 네. 요 BN 구하니까 BN은 AN 빼기 CN이 되고 리미트 CN은 얼마에 간다? 0이죠. 그죠? 네. 요거를 CN이라고 봤으니까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은 내가 구하려는 게 뭐야? 리미트 BN이잖아요. 그죠? 네. 리미트 BN은 리미트 AN 빼기 CN이네요. 네. 얘 수렴하니? 네. 얘 수렴하니? 네. 둘 다 수렴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AN 빼기 리미트 CN으로 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알파 빼기 0에서 얘는 알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네. 이 한 문제 가지고서 전부 다 사칙 형선에 대한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다 외우세요. 네. 세 번째. 볼게요. 리미트 AN이 0이고 리미트 AN 빼기 BN이 0이에요. 그러므로 리미트 AN 빼기 BN은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 얘가 0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므로 리미트 AN BN은 리미트 AN과 같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얘 알파죠, 그죠? 그래서 답이 알파 나왔죠? 네. 됐습니까? 네. 뭐래? 위에 세 번째 풀이는 잘못된 풀이입니다. 셀 리미트 0. 아? 알파. 세 번째 풀이는 잘못된 풀이입니다. 자,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그 BN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풀이까지도 외우세요. 왜? 잘못된 풀이를 알아야만 그 짓을 안 할까 아이가.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죠, 그죠? 네. 근데 왜 이걸 갈랐어? 그러게. 못 갈라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 개념은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개념은 사칙 연산이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우고 수렴 여부를 모르는 일반항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치환을 하라. 그럼 1번 풀이는 이 개념을 적용시킨 거고 2번 풀이는 이 개념을 적용시킨 거죠. 네. 3번 풀이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외웁니다. 네. 오케이? 네.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를 답을 내라고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럼 이 세 가지 다 외워야 돼요.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아직 안 끝났다.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리밋, 이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나중에 문제 적어라 라고 하면 숫자를 지 맘대로 만들면 돼요. 2an 더하기 1분의 3an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2일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물론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는 학교는 이런 부분들은 너네들 충분히 다 베이스로 깔고 있지. 이것도 다른 학교에서 시험 내니까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요거보다 더 어려운 거 풀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고난도 문제는 머릿속에 풀이를 외우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 어떻게 풀어갑니까? 리미트 AN의 수렴 여부를 모르죠. 네. 맞죠? 네. 수렴 여부 몰라. 이렇게 돼요. 자꾸 이런 거 자꾸 익히세요. 이것도 외우란 말이다. 문제를 보고 같이 외우란 말이에요. 수학은 고급 수학이 될수록 암기 사항이 90%.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를요? 이거 전체를 치환하는 거예요. an 더하기 4를 얘를 bn이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오케이? 네. 나는 이제 여기서 뭘 구한다고? an 구할까 이거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bn은 당연히 2겠죠, 그죠? 네. 요거를 bn이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an을 구할 겁니다. 꼭 할게요. 2an bn 돼요. 같이 따라 해야 됩니다. 멍하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구한다고? AN이요. an 구하니까요. 얘를 이렇게 넘깁니다. 네. 그러면은 an에 2bn 빼기 3이 됩니다. 마이너스 bn 더하기 4가 되죠. 네. an 뭐가 돼요? 2bn 빼기 3분의 마이너스 bn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므로 리미트 an 얼마예요? 얘는 리미트 이거 아이가 그죠? 2bn 빼기 3분의 마이너스 bn 더하기 4죠. 네. 근데 얘가 수렴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갈라주게 되면은 얼마예요? 여기에 2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1. 됐나요? 이놈 자식들아. 네.
네. 4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죠. 네. 그래서 답은 2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 분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 풀이,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 했을 때 이 풀이를 하고 있는 놈은 죽어야 됩니다.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낸다. 이 풀이는 당연히 알제, 이 풀이도 알제, 그러므로 이거 말고 다른 거 풀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리미트 AN을 구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거꾸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리미트 AN 구하세요. 왜 구하라고 그럽니까? 수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밑에 보기에 1, 2, 3, 4, 5에 전부 다 숫자만 있어. 숫자만 있으면 당연히 얘는 수렴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발산하는 게 한가 끼가 있어. 그러면 발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전부 다 숫자라.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AN이 수렴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AN의 값을 x라고 두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러므로 2x 플러스 1분의 3x 더하기 4가 2죠. 그러므로 4x 더하기 2는 3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므로 x는 2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 칠 때는 이런 선택지를 잘 보고 이렇게 풀면 돼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을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보세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학교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리미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n 빼기 1의 an이라고 하는 얘가 4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1대 리미트 na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서 극한의 사칙연산인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놓고 풀이 외우려고 하면 풀이 절대 안 외워집니다. 이게 극한의 사칙연산 맞아요? 뭐 보고 극한의 사칙연산일까? 어? 얘도 하나의 일반항이고 얘도 일반항 아이가. 그죠? 그 일반항 두 개가 곱해져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도 일반항이고 얘도 일반항이다. 문제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 분석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극한의 사칙연산에 해당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럼 극한의 사칙연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풀까를 생각을 하세요. 치환을 할까? 사칙연산의 성질을 쓸까? 치환을 할까요? 사칙연산의 성질을 쓸까요? 사칙연산의 성질을 썼을 때 무언가를 사칙연산의 성질은요,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었을 때 nan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얘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뭔가 두 개를 더하고 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극한의 사칙연산의 성질 자체는 못 쓰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치환을 해야 돼요. 됐냐? 그럼 여기는 수렴하는 게 몇 개밖에 없어. 수렴하는 것이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칙연산이 뭐하다? 불가하다. 그러므로 뭐? 치환을 하자. 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전부 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생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때 풀이에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 치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를 치환해요? 이거 치환하죠. 그죠? 그러면은 2n 빼기 1
AN을 BN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AN을 구하게 되면은 2N 빼기 1분의 BN 되죠. 그죠? 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NAN을 갑니다. NAN은 2N 빼기 1분의 NBN이 됩니다. 그죠? 아, 예. 네. 우리 NAN 구해야죠.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리미트 NAN 할 것 같으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 2N 빼기 1분의 4. 2N 빼기 1분의 NBN 이런 계산 과정들 여러분 생략하세요. 요거 얼마예요? 극한값 2분의 1이죠. BN의 극한값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이 답은 2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이거 지나고 나면 어려우셔서 안 된다. 됐어요? 네. 자. 요즘 수능 문제 패턴을 보면은 옛날에는 전부 다 이런 사칙 연산 자체를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칠 시험은 무조건 치환을 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환하는 것을 정말로 잘해줘야 돼요. 고난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연습 다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안 하고 지금 쌤 풀이 또 하죠. 그죠? 네. 이거는 두 번째 풀이도 아니죠. 그죠? 사칙 연산에 성질을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해놨니? 얘를 변형시킨 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풀이들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쌤이 설명을 할 때 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중간에 놓쳐버립니다. 절대로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자면은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변형은요. 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됐나요? 네. 뭐가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줍니다. 나중에는 이거 안 적어준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 메모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연필로 메모를 해야 돼요.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조금 천천히 나갈 테니까 무조건 따라해요. 나는 뭘 구해요? 리미트 n an을 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뭐를 써먹어라? 얘를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네. 얘를 써먹으면서 얘를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다. 얘를 구하는데 얘를 써먹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써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대로 적어. 무조건 그대로 적는다. 그러면 뭐를 써먹어? 2n 빼기 1 an 얘를 나는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이가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식 등호가 성립한다 안 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같을 리가 있나 그죠? 그러면은 식을 맞춰줍니다. 앞에 거하고 맞춰줍니다. 잘 보세요. 얘를 써먹기 위해서 그냥 적은 건데 등호가 성립 안 하거든. 일단 2n 빼기 1이 없어져야 돼. 약분시키는 겁니다. 이거 타고. 그러면 an만 남아요. 요 an 됐다 이거 그지? n이 an 앞에 곱해져. 야! n이 an 앞에 곱해져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다 n을 곱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앞에 이 극한값은 얼마라고? 4예요. 이 극한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답이 2예요. 자, 두 개 비교하면 어느 풀이가 더 간단합니까? 위에 거예요. 위가 간단합니다. 얘는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암산해냈어요. 암산해내야 됩니다. 수열의 극한은. 안 그러면은 함수의 연속 들어가면 전부 다 무너져요. 함수의 극한은요. 이게 극한 연속이거든요. 나머지 여기가 미분이에요. 몇 배? 엄청 많아요. 이거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 분량의 5배 정도가 미분 이거예요. 여기에서 세 문제 나와요. 여기에서 세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한 연속이 엄청나게 문제도 많이 고난도로 응용이 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열의 극한부터 함수의 극한 끝날 때까지 연속 끝날 때까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분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워요. 이거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멍하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서 뭐 내가 수업이 쉬워지고 공부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중에 당해보면 나옵니다. 그죠? 당해보면 나니까. 자, 이제 이거 싹 지우고 그 다음 거 넘어갈 테니까 필기하자. 몸에 이거 보다 봅니다. 내가 대소극한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얼마 안 걸리니까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수업 마치고 다음 보면은 그 다음 다른 걸로 또 넘어갈 거예요. 정비수열의 극한인데 다음 시간에는 대소극한 정리 이게 지금도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공부가 뭔 냄새예요? 제 여비요. 그러면 문장가 문장고요, 문장고요. 문 열어놔. 다 말아갖고 여러분들이 2학년에서 지금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1차적으로 바이블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실력 다지기이든 아니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밖에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녀석이 여러분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멀리서 와. 이상하게 우리 학원에 앞으로 굶어 죽으러 가지 마. 그런데 이제 공부를 상당히 빨리 습득을 하거든요. 여러분보다 한 3배 정도로 빨리 습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수업한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막 미분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런데 왜냐면은 이거 중요하다 외워라고 다 외워버리고 자기 걸로 바로 습득을 하니까. 그러면서 바이블에서 내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한 단원당 2문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개념을 습득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습득을 안 하다가 보니까 안 풀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을 습득을 한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시간 마칠 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쫙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쌤이 계산 틀린 거를 찾으라 했을 때는 못 찾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한다 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전에 뭐 했냐면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을 유리화하는 놈은 미친놈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호를 안 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의 부호를 설명을 하면 알아요. 야 임마 이게 지금 A가 음이 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잖아.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려면 A가 양이 돼야지 설명하면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뭘 했어요? 풀이를 해주면서 계산이 분명히 틀렸으니까 찾아라 해도 못 찾아내었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느냐? 그게 눈에 보일 때까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연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정말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만큼도 안 하고 이만큼을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받치고 힘들죠. 근데 그거는 중학생이 하는 짓이에요. 중2가 고1 거를 공부하는 애가 있는데 공식 절대 안 해옵니다. 그죠? 니또 빼기 달래. 죽는다. 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현호가 말한 대로 하나하나 탁탁탁탁 끊어집니다. 개념 한 개 딱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이게 딱딱딱딱 끊어지면서 이게 1학년 과정처럼 살짝 섞고 하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제대로 다 쉽게 풀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합니다. 대소극한 정리 보세요. AN이 BN보다 작으면은요. 이거일 때
AN이 BN보다 작을 때 여기에 뭐를 해보겠다? 극한을 붙여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극한을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해가지고 극한을 붙여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작은 것하고 큰 것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한없이 크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게 큰 거를 따라잡을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영원히 작아요. 작아지는 겁니다. 한데 딱 한 가지 경우 같아지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소극한 정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등호를 두 개를 썼어요. 여러분들 한 개를 썼는데. 그래서 대소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요 등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외워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도 외우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푼다. 당연히 걔는 틀려야 되는 겁니다. 맞추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1학년 공부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결국 2학년 이 수열애가 넘어오니까 뭐 갖고 시비 걸고 있니? 등호한 거 갖고 맞다 틀리다 이러는 거예요. 문제집을 풀면은요. 이거 일대 등호 빼놓고 요거다 해가지고 맞니 틀리니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대소극한 정리예요.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이 얘는 또 외워줘야 됩니다. 외울 거 참 많습니다. 극한값이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봐요. 딴짓하면 죽는다. 쫓아보낼 거야. 안 그래도 자리도 없는데 쫓아보낼 거야. 2명이 더 들어올 텐데 쫓아보내요. 여기에 더 들어와요? 네. 누가요? 그러니까 지각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쫓아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봅니다. 극한값은 같게 만들려고 해요. 단 AN이 작아야 돼요. 근데 극한값은 같아져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AN을 뭐로 잡고 BN을 뭐로 잡을까 이런 이야기거든. AN이 분명히 BN보다도 작아야 돼요. 근데 극한 값은 같아져야 돼요. 뭐가 있겠습니까? 0. 극한 값은 같아져야 돼요. AN이 BN보다 작아야 돼요. 절대값이 생각해봐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걔하고 내하고 하면서 애들이 이런 걸 쥐는 이거 대답을 하거든요.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뭐하고 앉아있는 줄 알아요? 애들이 왜 이거를 못 찾아내요? 그러게요. 왜 못 찾아낼까요? 이러고 있어. 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잡히기만 해야 돼. 극한 값이 같아지려면은 앞에 숫자가 같으면 안 되죠. 네. 뒤에 붙는 게 0으로 가면 될까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극한 값이 같으려면은 앞에 붙는 숫자가 같고 뒤에 붙은 게 극한 값이 0으로 가면 된다고. 네. 이해 안 돼요? 뒤에 붙은 게 0으로 가면 된다고요. 뒤에 붙은 게 0으로 가면 된다고. 간단하잖아요. 이해가 생각이 안 나죠. 여기에 빼기 n분의 1이 아니라 빼기 2분의 1의 n승하고 여기에 더하기 2분의 1의 n승 해도 똑같다 그죠? 네.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해도 똑같아요. 네. 맞나요? 네. 이거 외우세요. 발레잡기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이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기서 보면은 AN은 당연히 BN보다 작다 그죠? 네. 왜? A는 자연수거든요. 네. 3에서 빼는 것하고 3에서 더하는 것하고는 더한 게 더 크잖아. 네. 맞죠? 네. 그런데 둘째로 극한값 합시다. 리미트 AN 얼마예요? 리미트 AN은 3이에요. 리미트 BN 얼마예요? 3. 얘도 3입니다. 그래서 뭐가 얘 하나 들면 됩니다. 이것 다시 이것 또는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얘 한 개만 들어주면 얘는 무조건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런데 이 대소극한 정리가 중요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뭐 따름 정리라고 있습니다. 따름 정리, 따라오는 정리다. 일명 뭐라고 하냐면은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볼게요.
보세요. 자, 또 앞에서 공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이거 리미트 AN이 알파이고 리미트 CN이 알파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B에는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B에는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알파가 돼요. 양 사이드의 극한값이 알파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는 알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질문. 여기에 대소극한이 쓰였습니까? 안 쓰였죠, 그죠?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네 하면 안 돼요. 쓰였기 때문에 다른 점이잖아. 생각 좀 하라고. 맞습니다. 쓰였기 때문에 다른 점이잖아. 쓰였어요. 뭐가 쓰였습니까? 대소극한 정리요. 그럼 여기 어디에 쓰였냐 이 말이야. 저기요. 어디? 어디에 쓰였어요? 는. 응? 는 알파. 된다. 이게 다른 점인데 어디에 쓰였나요? 어디에 쓰였어요? 위에요. 이거를 극한을 붙이죠, 그죠? 리미트 AN이 리미트 BN이 리미트 CN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이거 얘가 알파고 얘가 BN이고 여기가 또 알파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뭐가 된다? 리미트 B. B에는 알파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은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쓰인 겁니다. 네. 됐나요? 네. 첫 번째로 갑니다. 리미트 아니고 AN이 BM보다 작고 BN이 CM보다 작고 리미트 AN 빼기 CN이 0이고 리미트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 빼기 CN이 0이거든요. 네. 이면 리미트 B에는 수렴한다. OX. 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제발 30점 밑으로 받아라라고 내가 오늘부터 100일 기도 들어간다 했다. 30점 밑이요. 나름 괜찮아. 나름 괜찮아요. 네, 올라가 보세요. 2학년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1학년은 입학해가지고 철모르고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지난 겨울 방학 때 얼마나 죽였거든. 2학년은 다른 거예요. 2학년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한 애들이 있어요. 1학년 때 여러분보다 밑에 있던 애들이 막 여러분들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돌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걔들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못 따라잡습니다. 생각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30점, 만약에 1학년 때 수학 30점 받아가지고 반에서 20등을 했다 하면은 2학년 때 30점 받으면은요, 특히 이과에서 27, 8등 각오해야 됩니다. 이과에서 27, 8점 받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이과가 경쟁해야 하는 상대는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얘들하고 경쟁해요. 걔들은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너보다 더 잘해요. 전과목 너보다 더 잘해요. OX 대답해라. X. X 손 들어. 이제 손 안 들은 놈 나가라 그럴 거예요. 다음부터 내 수업 못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왜 자꾸 내가 이러냐면은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야 자기 수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는 것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수학 점수가 오르기를 바래. 내 수업 내가 챙기지도 못하면서 수업하는 태도부터 고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점수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디서든 간에. 다시 간다. 이제 손 안 들게 보고 진짜 내보내면 돼요. X 손 들어라. 오로 갈아탈게. O 손 들어라. 틀려도 괜찮아. 다 O예요? 예. 손 내리세요. 갈아탔네. X입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왜 X일까요? 찾으세요.
등호가 안 들어가요. 수렴한 종류. 그렇죠. 정답입니다. AN 빼기 CN이 수렴한다라고 했지 AN과 CN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개념이에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꾸 연결이 된다니까? 자꾸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수렴한다 해서 얘가 0에 수렴한다 해서 이거를 리미트 AN과 리미트 CN이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분 전에 한 개념마저도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바꾸라 이런 말이에요. 이번 겨울 방학 때. 네. 그래서 X예요. 네. 됐냐? 네. 두 번째가 목이 아파. 그것 때문에 대소극한은 어느 때 쓸까요? 자, 문제가 나왔어. 문제를 딱 봤는데 얘는 극한의 사칙연산이다. 얘는 대소극한이다. 얘는 뒤에 개념이 더 나오거든. R의 n승을 포함한 극한이다. 여러 가지 수열 극한에서 약 10가지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대소극한은 어떤 거를 보고 대소극한이라고 할까요? 뭐를 보고 대소극한을 써야 할지 아닐지를 판단할까 이런 말이다. 등호. 어느 게 뜨거워요? 대답은 잘했습니다. 틀려도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 개라도 더 배웁니다. 조금 전에 등호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설명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등호는요. 대소극한을 썼을 때 등호가 붙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호가 있다 없다로서 대소극한이다 아니다 판단은 못합니다. 네. 등호가 안 붙어 있다 하더라도 대소극한을 썼을 때 등호가 붙으니까 답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뭘 보고 대소극한을 판단할 거예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서 범위를 좁혀줄까요? 네. 뭐를 보고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 안 쓴다를 판단할까요? A, N, B, N, C이 같을 때 그거는 등호라니까 어떤 값이 좋아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틀렸습니다. 뭐를 리미트의 값이 같을 때 리미트를 시끄러. A랑 리미트는 오케이 나는 잠시만 기다려. 리미트는요 안 붙어 있습니다. 극한 값이 붙여가지고 등호가 같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다시 뭐? 극한 값이 같은 극한 값이 같다 하면 안 돼요. 문제에는 극한이 없단 말이야. 문제에는 극한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극한 붙여서 답 내라. 이게 대소극한이란 말이에요. 어떤 데 대소극한 쓸까요? 등호가 있어. 화냈잖아요. 계속 안 냈어요. 계속 화냈어요. 어떤 데 쓸까요? 화냈으면 무서워서 대답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놓고 대답 안 하면 뭐라 아니 니네 지금 하시잖아요. 니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른 거 아니야. 자 어느 때 대소극한 쓸까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몇 분 끌고 있습니까? 5분 이상 끌고 있죠? 네. 얘는 30초 만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최대 30초 만에 끝내야만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극한 값을 구하라 말이 없으면 돼서. 그걸 극한값 구하라 말 없으면 뭘 구하라 말해. 구하는 게 극한값 돼갖고 다 구하는 거예요. 또 부등이신다. 부등호나. 정답이에요. 모든 극한에서 대소극한을 쓰는 문제는 부등호가 2개가 나옵니다. 이게 대소극한 정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네.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4페이지 펴봐요. 그 부등호 없는 문제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부등호 없는 문제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전부 다 대소극한 정리입니다. 연습 문제 넘겨봐요. 연습 문제로 넘겨요. 대소극한 찾아보세요. 15. 이재엽이 니 오늘 죽을래? 부등호 2개 이라니까 뒤에 조건 붙은 거 X 범위 찾아놓고 뭐하고 부등 15번 15. 그렇죠. 15번이 대소극한이죠. 네. 됐나요? 네. 일반항에 부등호가 붙어있다. 그것도 몇 개씩이나? 2개. 2개씩이나. 그래서 대소극한 정리는 대소극한 정리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다? 어떤 경우다? 부등호가 두개 부등호가 두 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거는 빼자. 부등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아까 34페이지였죠? 네. 예제만 하나 풉시다. 네. 이제 EX 1번 뭐 구질구질한 말들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이건 풀 거예요. 3n 제곱 빼기 5n 빼기 1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 3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 1대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분의 AN이요. 여기 극한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답 얼마예요? 3. 3. 3. 답 3이에요. 영재는 보세요. AN 나누기 AN 나누기 N 제곱 더하기 다음부터 이 풀이는 풀을 적어주는데 문제 풀 때는 이 풀이 하지 마세요. 그냥 3이라고 답 적으면 돼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뭘로 나누면 돼? 뭘로 나누면 됩니까? NG.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로 나누면 된다 이거 그죠? 네. 그럼 여기는 3N 제곱 되겠죠 그죠? 네. N 더하기 2죠? 네. 여기 뭐 돼요? 똑같이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 극한값 얼마예요? 3. 3. 등호 붙죠? 네. 그럼 여기 리미트 이거 될까 이거 그죠? 네. 2N 더하기 2죠 그죠? 네. 여기 뭐예요? 3이죠? 예.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3.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극한 정리는 파악만 하면 되게 쉬워요. 네. 됐어요? 네. 두 번째 문제. 표현 바꾸기 4-2를 풀어줄까? 4-3을 풀어줄까? 4-2. 2요. 4-2? 네. 이렇게 했더라. 그거 안 사람이면 답 10이잖아. 그럼 3하죠. 3. 눈이 안 살아 있으면은 혼낸다. 보세요. 2도 쉽고 3도 쉽고요. 사실 자 갑시다. 또 머리 굴릴 준비해라. 지금 이렇게 할 때에 계산 안 따라하는 사람은 나중에 못 따라옵니다. 네. AN분의 A 2N이죠. 네. 그럼 이게 지금 AN이니까 네. 6분의 1 얘도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A에 2N이 들어가면 2N 들어가죠. 네. 답 4. 4. 됩니까? 네. 어. 육 분의 2n에 2n 더하기 1이 들어가고 n에 n 더하기 1 이거 아이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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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왼쪽 것만 계산한 겁니다. 네. 오른쪽 건 미쳤다고 계산하니 이거 봐 이게 숫자가 다르게 나오면 극한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네. 거긴 대소극한 성질이야. 네. 그러면은 얘가 이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되겠죠, 그죠? 네. 1일이 이렇게 하고, 그죠? 네. 이거 없애고 이게 극한 계산해봐요. 4. 4. 네. 안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극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복습하고 개념 복습하면은 얘는 되게 문제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었어요? 네. 나머지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엄청 많은데 여러분 선배들은 1, 2, 3 공부하고 나서 얘로 넘어갔거든. 근데
1, 2, 3 공부를 못 시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삼각함수를 안 배워. 이거 학습지로 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 예. 자, 여기까지가 대소극한 정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어디? 35. 35까지 다 풀고 뒤에 넘겨라. 중요. 35페이지까지 하고요. 46, 47 푸세요. 아니네. 맞네. 46, 47을 푸세요. 네. 그 다음에 쭉 넘겨. 연습 문제 지난번에 숙제 내어줬나? 아니요. 안 내어줬죠? 1, 2, 3번 중요 표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소수 부분하는 거. 안 되면 수도 찾으세요. 1, 2, 3, 4, 5, 6. 4, 5, 6이요? 네. 6까지 다 넓히라고요? 아니고 5번, 3번 중요 표시하고 푸는 게 6번까지다. 보다 이거. 3번만 중요해요. 네. 1, 2, 3번 중요 필수했잖아요. 거기까지요. 누구 뭘? 선생님이 쓴 1, 다시 3번 돌려봐요. 중요 필수하고 학교 시험에 막 나오니까 6번, 1, 2, 5, 4, 5, 6번까지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이고, 어머님들. 봐봐. 그래. 뒤에 넘겨. 11. 보세요. 15번. 지금 내가 57페이지까지 푸는데 연필 들어라. 내가 부르는 거 체크하고 걔만 풀지 마세요. 네. 됐냐? 네. 7번. 7. 네. 넘겨. 13번. 18번. 20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으로요? 네,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수업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다 푸는 거야. 아, 풀었다고요? 풀으라고. 근데 왜 여기까지 풀어요? 아, 참네. 이제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아, 시끄러. 19번까지 풀라고요? 시끄러. 57페이지까지 푸는데 네. 체크한 거 빼라고. 네. 6번까지 풀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도 말이 많아서 숙제를 좀 늘렸다. 오케이? 자, 마칩니다.